허생전은요, 우선 이걸 알아봐야 돼요.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대기 구조입니다. 출생부터 죽음까지가 일대기 구조인데요. 일대기 구조가 아니에요. 허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을 사용한 이유는 그냥 습관적인 표현이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은 실생활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쪽이고요. 북학파는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배우자 이쪽입니다. 북학파는 그러다 보니까 북벌론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반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벌론은 청을 정벌하자 이쪽이었죠. 당시의 주류가 이쪽이었어요. 북벌론 쪽이었어요. 이쪽이 주류였어요. 이쪽은 비주류고요. 비주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은 기득권이 되겠죠. 기득권. 이쪽은 비기득권이 되죠. 기득권이 되고. 비기득권이 되니까 이 연안박지원은 비주류의 사람으로서 이쪽을 비판하는 내용을 쓰게 될 수밖에 없겠죠. 예. 허생은 묵족동에 살았다. 여기서 묵족동이라고 하는 것은 먹이 쌓이는 마을. 그러니까 허생의 선비임을 부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된 이름이고요. 묵족동에서 고창 남산아리로 이르는 곳에 우물이 있고 우물가에는 오래된 살구나무가 서 있었다. 굉장히 빈곤한 처지를 얘기합니다. 초가지 비바람도 제대로 맞지 못하고요. 허생은 독서를 좋아하고 그 아내가 삭바느질을 하여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았다. 이 상황에서 보자면요, 허생은 지가 하고 싶은 일은 7년 동안 해요. 그리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돈 좀 벌어와 라고 얘기해요. 살림에 무관심해요. 이게 집안에서만 있고 집 밖을 나가지 않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일본말로 히키코모리인가요? 예. 거의 그런 수준 아닌가요? 지금 하생은. 아유, 과거 응시도 안 하면서 책을 읽어 무엇합니까? 라고 아내가 얘기합니다. 허생이 웃으며 말을 했다. 내가 책을 읽는 것이야지 부족해서 그렇다오. 그럼 그럼 물건을 만드시오. 장인밭이 일은 내가 배우지 못했는데. 그럼 장사나 하시오. 그래서 여기서 보자면 양반한테 장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업공상의 첫 번째가 사고요. 양반이고, 상은 마지막이에요. 천박하다고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상이 왜 천박할까요? 100원에 가져와서 100원에 팔리면 그게 자선상업가죠. 그러니까 유교는 100원에 가져와서 왜 100원에 안 팔고 남겨먹냐 이거야. 참 이상한, 예. 아내가 왈까 화를 내고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둘의 화법의 특징의 차이는 변명하는 화법이죠. 화생은. 아내는 추궁하는 화법이고요. 쌤, 무능한 허생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버나요? 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잖아요. 허술한 내용 구성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일관성이 결여된 허술한 내용 구성, 그 문학성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리학 자체가 무능한 학문임을 강조하는 그 작가의 의도적인 장치가 되겠습니다. 성리학의 무용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둘의 갈등은 가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죠. 이 반나주로 그 책을 읽더니 그거밖에 모르요? 도덕질이라도 하시오. 자, 성리학에 대해서 이게 도둑질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양반한테. 그 양반 계급이 완전히 허울뿐인 시대고요. 양반이 가출하게 된 공기가 되겠습니다. 아내가 얘기하죠. 7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이게 10년을 기억했더니만
자, 부인의 역할은 가출하게 만들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가출의 의미가요. 가정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생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고 조선시대 전체의 문제. 무슨 문제? 의식주. 국가가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도 해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책을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둘의 갈등 양상은 입신양명이다라고 하는 거. 출세. 아내는 출세죠. 출세. 입신양명.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사고. 허생은 개인의 만족이에요. 비실용적이고 관련적인 사고예요. 자, 여러분들은 공부를 어떤 목적으로 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하시나요? 그럼 대학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신양명 쪽이잖아요.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사고가 되는 것이죠. 아내의 심정은 배고프다, 먹을 것이 없다, 먹는 것의 중요성을 다 모아봤습니다. 속담하고 고사성어를요.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그래서 석자라고 하면 내가 90cm 해보가 수염이 90cm 정도 되니까 1m 정도 되니까 점잖아 보이겠죠. 하지만 점잖은 양반이라도 먹어야 양반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목구멍이 포도청, 아이고 포도청 경찰서예요. 목구멍이 무서워서 자꾸 먹을 걸 넣어줘야 된다. 목구멍으로. 호구지책이라고 합니다. 겨우 먹고 살아가는 방책이라고 하는 것이고 호구지책, 호구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할 놈 없다. 사흘 굶어 남의 집 담 안 넣을 놈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삼승구식은 흥부전에서 수능 기출로 나왔던 역대 굉장히 높은 오답률이었는데 요즘은 사실은 45문제를 줄고 난 다음에 국어가 수능에서 고사성어가 단독 문제로는 잘 나오진 않죠. 이제는 어쨌든 그런데 이 삼승구식이라고 하는 것은 순자가 열흘 순자예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9개 먹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정말 힘들게 살았다는 거죠. 가난하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4월 초순, 무슨 4월 중순, 4월 하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순이 열흘 순자예요. 자, 화생은 그 종이 있는 거리, 종로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글만 읽었던 사람이 어떻게 장사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 자, 이게 타당성이 부족한 부분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었죠. 하지만 백면서생의 허생도 장사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선의 상공업이 그만큼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변실 찾아갑니다. 변실 찾아가서 돈 만냥 빌려주세요. 솔직하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자, 금과 양을 같은 단위고요. 한양은 얼마니까 7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 쌀이 지금보다 굉장히 귀했죠, 조선은. 그래서 7억이 아니고, 단순 계산은 7억이 아니고, 70억, 70억이 될 수도 있고, 700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지들이 뭐라 그래요? 각설이들이 한 푼 줍시오라고 하죠. 한 푼. 푼전양관이니까, 양은 굉장히 큰 돈이고요. 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시오 하고 얘기합니다. 허생의 비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허생이 끝내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나가버립니다. 이건 고맙다라고 안 하고 이건 무슨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고요. 변씨 집안 사람들이 와서 말도 안 됩니다. 거지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이거 돌려하실 수 있어요. 완전히 꾀죄죄하고요. 저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페퍼파립이에요. 그 페이파건이에요. 페이파립이에요. 정말 완전 파인데 어떻게 이렇게 빌려줄 수 있어요? 대경 실색합니다. 그랬더니 저희를 아세요? 몰라. 그랬더니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세요. 바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자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네. 남에게 뭘 빌리러 오는 사람들은 허장성세. 그리고 교활하게 교본영세. 그다음에 말을 중복해서 반복해서 말을 그게 다시 말해서 제가 돈을 꾸는 이유는 이런데 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 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런데 저 사람은 안 해. 그리고 오만해요. 저 사람은 당당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시험해 본다는 얘기는 한번 보고 많은 것이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나 봐요. 그리고 뒷날 허생의 관계가 깊어질 것임을 작가는 또 암시를 두고 있어요. 성명 물어서 무엇하겠는가라고 합니다. 안성을 갑니다. 허생은요. 안성에 가서 이거 다 대추팜 이런 거 과일들을 사요. 과일들을 사는 이유는 제사와 연회 여기에 쓰는 것들이에요. 자, 이거를 매점매석을 합니다. 사직을 해요. 사직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나라의 제사나 연회를
하지 못할 정도로 합니다. 곱절이라고 하는 것은 2배죠. 2배로 팔았던 장사지대 도리어 10배의 가격으로 사가게 됩니다. 조선의 경제가 매우 취약했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지금 과일을 사재기를 했을까요? 그거는 허생이 당시에 제사문화에 대해서 정말 당시 제사문화를 굉장히 싫어했던 거예요. 비판적으로 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지금 집안에서 지내는 제사들은 보통 3대족 정도밖에 안 지내잖아요. 근데 이때 조선 시대는 5대조에서 10대조까지 지냈어요. 뭐를 제사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왜 5대조, 10대조까지 지내냐면 제사가 마치 그 집안을 과시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우리 집안 이렇게 많이 지낸다. 우리 집안은, 자기네 집안은 5대조에서 10대조까지 지내는 이유는 기려야 할 그런 조상들이 많다. 그리고 음식도 굉장히 너무나 많이 차렸어요, 지금. 그냥, 누구 보라고 과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겨우 망검은 이 나라를 휘청하게 만들었으니 나라의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했습니다. 다시 어떻게 또 이제 망건을 사들입니다. 망건을 사들인 이것도 어떻게 양반들의 허례허시 이런 것을 집착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